안녕하세요, 테크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관련 지금까지 알려진 루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3세대와 비교해서 카메라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스펙으로 출시되어 업그레이드다, 토사구 패드다 등등 여러가지 별명이 붙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3세대 사용하시던 분들은 굳이 구매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4세대를 구매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테크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출시한다고는 하는데 언제 출시하냐? 해외 IT 전문 매체인 폰 아레나에 따르면 3월 18일 혹은 19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WWDC에서 발표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디자인을 오래 우려먹기도 했고 지난 4세대가 3월 18일에 공개했기 때문에 올 3월에 발표하는 썰이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 첫 번째로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서 11인치가 사라진다는 루머도 있지만 인터넷에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로 추정되는 렌더링 이미지가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에서 11인치형의 아이패드 프로 폼팩터를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1인치 아이패드 폼팩터는 에어에서 받아가고 프로 라인업에서는 제외된다는 이야기도 근거 있어 보입니다.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사라질 수도 있지만 출시되더라도 유출된 렌더링 이미지로 보아 큰 변화는 없고 이번에 변경된 디스플레이 때문에 두께가 조금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기존 A12Z 바이오닉 칩셋에서 TSMC의 5나노 공정 기반의 A14X 바이오닉 칩셋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 유출된 벤치마킹 자료에 따르면 이번 A14X 바이오닉 칩셋이 인텔의 i9-9880H CPU를 뛰어넘을 정도로 성능이 좋게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이 A14X 바이오닉 칩셋 혹은 그 이후에 공개할 A14Z 바이오닉 칩셋을 차세대 맥북에 탑재할 수도 있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아이폰, 아이패드와 맥북 간 거리가 좁혀지면서 기존 맥북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도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공개하며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아이패드 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었는데 이게 애플의 큰 그림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기존은 리퀴드 레티나 HD 디스플레이, 이름은 길지만 그냥 LCD 디스플레이에서 미니 LED 디스플레이로 바뀔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럼 기존의 디스플레이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크게 백라이트 광원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데요. 백라이트 광원이 있다면 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광원이 없다면 OLED 디스플레이로 나뉩니다. LCD 디스플레이의 화면 표시 방식은 백라이트 광원이 쏘아주는 빛을 컬러 필터가 걸러주어서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식이고 OLED 디스플레이는 각 픽셀마다 LED가 자체 발광하여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LCD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 광원의 종류에 따라 직화형과 엣지형으로 나뉩니다. 직화형은 백라이트 광원인 LED를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빛이 필요한 부분에는 백라이트를 켜고 빛이 필요 없는 부분에 백라이트를 꺼서 마치 OLED가 픽셀별 자체 발광으로 이미지를 표시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밝기차, 즉 명암비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단가가 높아지고 엣지형에 비해 두껍게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엣지형은 엣지에만 LED를 배치하여 화면을 표시하기 때문에 제품의 두께를 얇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명암비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명암비가 좋아지면 이미지의 데피니션이 뚜렷해져서 보는 사람은 화질이 좋아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탑재될 미니 LED는 OLED처럼 자체 발광하는 LED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역할을 하는 LED가 매우 작아져서 빼곡히 채워져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세대는 기존 엣지형 방식의 LCD에 비해 명암비가 개선될 것이고 백라이트 특성상 다소 두껍게 설계되어 휨 현상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게다가 OLED의 가장 큰 단점인 버닝 현상 역시 나타나지 않겠네요. 셀룰러 모델의 경우 스냅드래곤 X5 5G 모뎀을 탑재하여 5G 또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스냅드래곤 X5 5G 모뎀의 경우
밀리미터파와 서브 6GHz 5G 주파수를 모두 지원합니다. 밀리미터파의 경우 24GHz에서 40GHz 대역을 지원하며 서브 6GHz는 6GHz 미만의 대역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밀리미터파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서 회절이 어렵고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가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서브 6GHz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서 쉽게 회절되며 훨씬 전파의 전달 범위가 넓습니다. 기존의 5G의 경우 속도가 더 빠른 밀리미터파를 채택하지 못하고 서브 6GHz를 택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국내에 밀리미터파망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기가 밀리미터파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아이패드를 새로 발표하며 보여줄 새로운 액세서리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4세대를 발표하며 보여준 매직 키보드는 비싸지만 참 잘 사용해왔는데 무거운 무게나 한정적인 각도 조절 등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 매직 키보드도 새로 보여주었으면 하네요. 오늘은 새로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루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프로세서야 항상 좋았었고 이번 5세대 아이패드 프로에서 가장 큰 변화인 디스플레이의 경우 마치 OLED처럼 명암비는 좋지만 LC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번인 현상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디스플레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아이패드가 출시되면 실제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크라이트는 여기까지이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테크라이트였습니다.